드디어 좀 살 것 같다. 오늘도 새벽의 남자 김단태가 왔습니다. 오늘은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스닥이 1.8%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너 겨우 지금 조금 찔끔 오른 것 같고 좋아하냐?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짧은 상승도 좋은 걸 어떡하겠어. 조금 올랐지만 기분은 좋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어제 대폭락했던 엔비디아 그래도 6.8% 정도 상승하는 중입니다. 방향 각도도 좋아, 각도도. 이 각도 그대로 계속 가즈아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의 빅테크 회사들의 주가가 꽤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제 정말 박살났던 뭐 브로드컴도 괜찮아졌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회복이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건 애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이제 어제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도 애플은 거의 4%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애플 자체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논란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로 인해서 모든 인공지능이 효율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효율화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나 맥북 같은 그런 컴퓨터거든요. 원래는 슈퍼컴퓨터, 아주 비싼 컴퓨터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고도의 인공지능 계산을 스마트폰이나 가정용 컴퓨터가 할 수 있다면 가정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교체 사이클이 더 앞당겨질 거고, 그런 교체 사이클이 앞당겨졌을 때 소위 말해 온디바이스 AI를 할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식이 누구나 생각해도 애플이니까 거의 뭐 4% 가까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이 이제 이틀 연속 올랐다는 것 자체가 딥시크의 이슈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 여전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엔비디아 오늘 이렇게 뭐 6.8%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막 심할 때는 시장의 방향이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내일 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가슴속에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알리바바가 새로운 언어 모델을 내놨는데 이것도 역시 벤치마크 점수가 딥시크보다 더 높아. 그래서 딥시크보다 더 좋은 모델을 또 알리바바가 내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 스타트업도 이런 딥시크급의 모델들을 내놓고 있고, 바이트댄스건 뭐 텐센트건 다들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오늘 이런 알리바바가 새로 내놓은 모델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는 알리바바 주가가 꽤 괜찮았는데 오늘 또 알리바바가 새로운 모델을 내놓긴 했는데 오늘 알리바바 주가는 뭐 딱히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흥미로웠던 건 어제 하락 때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이 ETF로 유입이 좀 됐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SPY, 이거 S&P 500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6.1 빌리언이니까 한 10조 원 정도 들어왔고, QQQ도 4빌리언 정도 들어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건데 이게 2021년 이후로 가장 하루에 많이 들어온 금액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또 제 지인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속슬, 그러니까 반도체 3배짜리 ETF, 이것도 1.3 빌리언 달러가 어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줍줍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들은 이 종목 중 일부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좋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의 하락이 그래도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이유들, 뭐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미국의 주가지수 S&P가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상승 종목이 더 많았던 날입니다. 근데 과거 통계를 봤을 때 보시면요, 지금 이게 Y축이 하락폭인데 하락폭이 어쨌든 이 정도 되면 뭐 마이너스 1.5% 뭐 2% 근처 되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거든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데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만 상승 종목이 더 많았던 아주 특이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전체 시장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다라기보다는 아주 소수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시장이 불쾌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하락의 패턴과 다르고, 일반적인 하락의 패턴과 다르면 이런 게 추세적인 하락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그리고 공포지수라고 하죠. 빅스라는 지수가 있는데 딱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전체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어제와 오늘 좀 있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어제 있었던 그 딥시크발 하락, 딥시크의 효율이 너무 좋고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좋은 GPU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엔비디아 팔아, 그리고 AI 인프라도 필요 없겠네 하면서 팔아라는 그런 에너지가 어제 하락의 에너지 너무 지나쳤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게 들기 시작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딥시크와 관련된 다양한 월가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모건 스탠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 소식통들한테 물어봤나 봐. 주변에 이 테크 업계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뭐 빅테크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봤겠죠. 그래서 여러 소식통으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한 결과 일관된 결론은 이번 사태가 GPU 구축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GPU 사는 곳들이 빅테크니까 빅테크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그냥 계획대로 계속 할 건데,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이런 모건 스탠리의 결론 역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빅테크들이 GPU를 사는 것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받치는 거고, 또 AI 인프라 주식의 주가를 받치기 때문이죠. 자, CT에서도 TSMC, 최근에 TSMC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TSMC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CT에서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엔 딥시크가 만든 어떤 이런 엄청난 기술적인 진보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AI의 효율성이 좋아졌을 때 뭐 몽고디비나 스노우플레이크나 등등 이런 회사들이 AI 효율성이 높아지면 쿼리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딥시크 수혜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어도비나 세일즈포스 어제도 주가가 올랐는데, 이런 회사들이 결국에는 딥시크 모델 효율성의 수혜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투자 심리를 약간이라도 긍정적으로 바꿀 만한 요소 중에 하나는 또 바이트댄스가 12빌리언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또 투자한다라는 뉴스입니다. 아니, 인공지능이 효율적으로 바뀌었는데 왜 투자를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하냐라는 거죠. 중국 빅테크건 미국 빅테크건 이 싸움에서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계속 효율성이 돼도 계속 달려야 되는 거죠. 자, 타이그리스 파이낸셜 파트너스, 사실 뭐 유명한 회사는 아닌데, 이 회사에서는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강력 매수로 바꾸고 목표 주가를 220불로 올렸어요. 와, 220불이면 지금 주가에서 거의 100불 올라간 건데, 어쨌든 엄청나게 올라갔고, 엔비디아는 강력한 AI 투자 테마의 핵심 종목이자 모든 산업과 기업에서 AI 채택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AI 개발에 상당한 자본 투자에 업계 선도적 수혜자로서 상당한 매출, 현금 흐름 성장과 주주가치 창출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하락은 바로 매수의 기회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 베런스의 칼럼니스트이자 엔비디아 웨이라는 책을 쓴 태킴이라는 분이신데, 이분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만약에 미스트랄이나 메타가 딥시크처럼 최적화되고 정제된 모델 제품군을 출시했다면,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그냥 효율화된 제품을 출시를 했다면, 참고로 미스트랄도 메타처럼 그냥 인공지능 만드는 회사예요. 어쨌든 이는 또 다른 강세 AI 테마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건데, 하필이면 오해의 소지가 꽤 많은 이 중국 관련된 회사가 나오면서 공포가 조장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과 관련돼서 저도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참고로 출처는 이 트위터, 이 중국 분이 운영하시는 트위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위터의 얘기고, 뭐 안델공학 에러님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포인트는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딥시크가 훈련 비용을 만약에 줄였으면 이 컴퓨팅, 계산력 관련된 수요가 과연 감소할 거냐라는 거죠.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GPT-4 수준의 토큰 가격은 1년 반 사이에 100에서 1000배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딥시크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서 인공지능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바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딥시크 말고도 지난 1년 반, 2년 사이에 수많은 회사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가면서 인공지능을 100배에서 1000배 수준 효율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이번에 했던 어떤 개선들은 당연히 훌륭하고 칭찬받아야 되는 일이지만 이 업계 안에서는 지난 2년 사이에 언제나 있어 왔던 그냥 잠자고 눈 뜨고 일어나면 생기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AI의 계산력의 비용 하락은 AI가 효율적으로 바뀌는 거는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모든 하이테크 기술들에서 일어났던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무어의 법칙도 반도체가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효율적으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반도체가 효율적으로 바뀌었는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점점 효율적으로 바뀌어 왔었고, 뭐 그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인공지능은 점점 효율적으로 바뀌어 왔고, 그리고 그 효율적으로 바뀌어오는 과정 속에서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졌는데 그 똑똑해진 인공지능을 처리하기 위한 가격은 점점 감소해졌고, 이 폭 자체가 1년 반 사이에 100배에서 1000배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식도 뭐 10배를 좋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역사적으로 항상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새로 출시됐던 인공지능, 최첨단의 인공지능 모델들 항상 효율적으로 바뀌어 왔는데 왜 메타가 할 때는, 미스트랄이 할 때는, 제미나이가 할 때는 난리가 아니었다가 왜 지금 와서, 왜 딥시크가 나왔을 때, 왜 중국 회사가 나타났을 때 갑자기 난리냐라는 얘기를 택킴님께서는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긍정적인 뉴스만 얘기하면 김단태가 아니죠. 저는 항상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를 모두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또 부정적인 시각들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부정적인 시각, 바로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는데, 자, 아까의 모건 스탠리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또 엔비디아 주식을 커버하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52달러로 낮췄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딥시크의 AI 혁신이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놀라운 시장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수출 규제, 왜냐면 이번에 딥시크에서 만들어진 이 인공지능 모델이 수출 규제를 위반한 엔비디아 GPU 칩으로 만들어진 거가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더 까다로운 수출 규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생각이기도 하죠. 딥시크가 효율적인 걸 보여줬기 때문에 야, 우리 GPU에 돈 많이 쓰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깔리면은 어쨌든 엔비디아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유명 테크 투자자 중에 한 명인 댄 나이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이제 빅테크들의 캐펙스 증가폭, 캐펙스를 늘리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쓰는 돈의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많아도 이 기저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증가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엔비디아가 어땠는가? 지난 2년간 AI 붐을 힘입어서 매출이 6배가 증가했는데, 자, 시스코를 보자는 거죠. 시스코, 인터넷 시대의 가장 버블이었던 주식인데 인터넷 붐 때 시스코의 매출은 15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매출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터넷 시대 캐펙스 투자 과잉으로 인해서 인터넷 시대 때도 비슷하게 이렇게 투자 과잉 때문에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인공지능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분은 단기적으로 과잉 투자에 대한 조정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엔비디아나 이런 AI 관련된 회사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고, 자, X에서 활동하시는 알렉산더 도리아라는 분께서는 이게 더 큰 뉴스가 있다. 뭐냐면 딥시크가 엔비디아 H800에서 학습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추론 칩은 화웨이가 만든 910C에서 돌아간다. 이것도 그냥 뭐 AI 가속 반도체, AI 반도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910C에서 추론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쉽게 말하면 딥시크가 자기들 인공지능 모델들을 사람들한테 쓰게 할 때 엔비디아 칩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좀 우려의 트윗을 올리셨고, 그래서 뭐 이런 사진을 또 증거로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딥시크 R1 디스틸 모델이 이제 화웨이에서 돌아간다, 화웨이의 AI 칩에서 돌아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
물론 이제 이게 디스틸 모델이기 때문에, 참고로 디스틸 모델이라는 게 좀 작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뭐 메인 모델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이게 웬만한 작은 컴퓨터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일부이기 때문에 뭐 아직 시장에서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뉴스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오랜만에 나심 탈렙이라고 블랙스완 저자로도 유명하죠. 이분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주가 폭락 이제 시작이다, is the beginning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나심 탈렙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엔비디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리에 작은 흠집이 생겼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돈을 벌 거다라는 얘기에 사람들이 너무 의존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랩탑을 만들었던 사람 파산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것을 발명하는 사람과 돈 버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다. 엔비디아가 이 AI 반도체라는 거를 발명을 했지만 돈 버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1999년에 인터넷에 투자한다라고 했으면 알타비스타,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를 만한 검색 엔진인데 저는 사실 써보긴 했습니다. 어쨌든 알타비스타라는 검색 엔진이 있었는데 이 검색 엔진에 알타비스타에 투자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알고 보니 구글이 갑자기 등장해서 시장을 장악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아직 진짜 승자가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비슷한 종류의 하락이 더 있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심 탈렙은 당연히 가능하다. 더 큰 하락, 2배, 3배 규모의 하락도 가능하다. 참고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배, 3배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정도는 예상 가능한 범위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나심 탈렙이 보통은 좀 약간 우울한 발언들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고, 그리고 블룸버그 기사가 좀 재밌는 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심 탈렙을 살짝 저격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심 탈렙이 매번 맞추진 않았다라고 하면서 2023년도 초에 많은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부풀어 오를 수는 없는 그런 고금리 시대에 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즘 시장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2023년도 초 이후에 꽤나 많은 주식들은 50% 가까이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심 탈렙이 꽤나 틀린 거죠. 나심 탈렙이 꽤나 틀린 적도 있다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은 희망적인 뉴스죠. 바로 진반꿀로 유명한, 사실 단반꿀보다 진반꿀이 진짜긴 하죠. 근데 이제 이 짐 크레이머라고 아주 유명한 CNBC의 진행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엔비디아 주식 사지 마라, 엔비디아 주식 지금 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기회인가? 그리고 사실 이 트윗을 장시작하기 전에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가 오르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다시 또 저의 생각을 한번 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엔비디아 투자자나 AI 인프라 투자자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딥시크 사태 때문에 엔비디아 팔아야 되나? 아니면 진짜 큰일 난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이 결정을 하겠죠. 저는 근데 이 엔비디아의 실적은 두 가지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라는 게 뭐냐? 바로 AI에 대한 전방 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AI를 많이 필요로 할 거냐? 요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엔비디아 칩을 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 캐펙스가 줄어드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AI와 관련된 자본 투자가 많아야 AI 반도체를 살 거고, 그럼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딥시크가 보여준 이 어마어마한 효율성이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AI가 더욱더 똑똑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더 빠른 속도로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AI 제품을 안 쓰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는 저는 무조건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또 아이폰에도 적용을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최신 아이폰에도 엄청난 인공지능이 돌아갈 텐데 소비자들이 인공지능 스마트폰 더 쓰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 자체는, 딥시크 사태 자체는 AI를 쓰려고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뉴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더 AI가 더 똑똑해지고 더 효율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소비자들은 더 AI를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AI 캐펙스가 줄어드냐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AI계의 빅마우스들, AI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주요 빅테크의 임원들의 발언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딥시크 R1은 정말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다라고 하면서
아, 좋은 거야. 근데 우리도 좋은 거 출시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우리도 더 열심히 할 거야. 약간 이런 다짐이 있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할 거다라고 하면서 캐펙스를 소홀히 할까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고요. 자, 일론 머스크는 가장 최근에 딥시크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막 언급한 건 없는데 이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5만 개의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있다라는 거, 아주 좋은 그 반도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다. 야, 쟤네도 지금 AI 반도체에 돈 많이 썼어. 그거 확실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론 머스크가 우리 이제 중국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반도체 안 사야겠다라고 반도체 조금 사고 우리 돌릴 거야라고 얘기를 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사티아 나델라도 제본스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본스의 역설은 결국에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쓸 거라서 결국 에너지의 수요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사용량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AI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AI가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높아지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 우리가 인공지능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는 그러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AI 캐펙스 투자는 줄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번 분기까지는 이 톤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들의 말들을 봤을 때 뭔가 톤이 별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었지만 딥시크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AI 캐펙스 투자를 줄일 거다, 이런 뉘앙스는 이들의 최근 행적에서는 보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엔비디아 투자자, AI 인프라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 바로 이 두 가지. AI에 대한 전방 수요 줄어드냐? No. AI 캐펙스가 줄어드나? No. 이거가 자체가 둘 다 노우기 때문에 딥시크가 저는 엔비디아나 AI 인프라 투자를 바꿀 만한 좀 결정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투자 관련된 심리가 악화된 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건 아래건 막 움직일 수는 있겠다, 단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말 첫 번째 분기점, 정말 중요한 시점은 결국에 당장 수요일 미국장 이후에 실적 발표겠죠. 그래서 메타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들이 어떤 코멘트 남기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계속 강하게 AI를 위한 군비 경쟁하겠다, 캐펙스 더 투자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계속 보여준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나 관련 주식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 만약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엔비디아나 관련 주식에 악영향을 주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건 그냥 빅테크 CEO들의 생각에 대한 저의 추측인 것이고, 사실 진짜 그들의 생각은 수요일 미국장 끝나고 있을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요즘 영상 찍느라 너무 바쁘네요. 또 다음 영상으로 열심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